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바 기본 입출력, 그리고 연산자와 연산식,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연산자 우선순위, 그리고 연산자 결합 규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ln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이 가로 안에 내부의 내용을 출력을 한 다음에 행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print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가로 안 내부의 내용을 출력만 하고 행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rintf도 사용하는데요. 포맷을 지정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printf를 쓰고요. 그 다음에 포맷 명시자를 적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뒤에는 데이터들을 적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맷 명시자에 x는 하고 %d and y는 %f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은요, %d에 해당되는 부분은 첫 번째 데이터 값이 들어가고요. %f는 두 번째 데이터 값인 y가 이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printf의 포맷과 실행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수 데이터가 97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럴 때 포맷을 %d로 해주면은 10진수 그대로 출력이 돼서 97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5를 해주시면은 이 97을 8진수로 변형을 해서 8진수의 값인 141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x를 해주시면은 97의 16진수 값인 61이 출력이 됩니다. %c를 해주시면 c는 문자예요. 그래서 97이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이 돼가지고요. 이 아스키 코드 97에 해당되는 알파벳 A, 소문자 A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3D라고 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자리를 세 자리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자리 한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빈자리 공백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백 97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3D라고 해주면은 이것도 세 자리이기는 한데 왼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빈자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03D라고 해주면은 빈자리를 0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97이 두 자리니까 빈자리 앞자리는 0으로 채워져서 097이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열과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우리가 헬로를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헬로 해서 %s가 기본인데요. 그러면은 헬로라는 문자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7s라고 해주면은 7자리입니다. 그래서 빈자리는 공백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7s가 되면은 이것도 7자리인데 이것도 빈자리는 공백이지만 왼쪽 정렬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왼쪽 정렬입니다. 자, 실수인 데이터 3.141f라는 값을 한번 이제 포맷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f를 해주면요. 10진수 실수에서 그대로 3.141, 그 다음에 000.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는 6자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를 해주면요. 지수예요. 그래서 3.14, 1000, 그 다음 2 더하기 00 해서 지수. 예, 그리고 5.1f는 5자리고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를 쓰겠다라는 거죠. 여기 점입니다. 점. 네.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 5자리.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빈칸이 생겼고요. 그리고 5.1f는 5자리고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고 빈자리는 0으로 채워집니다. -5.1f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고 왼쪽 정렬이고 빈칸은 네, 공백, 빈자리가 공백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스캐너 클래스의 이제 경로 이름을 컴파일러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그 위에다가 임포트를 써서 java.util.scanner를 꼭 써주셔야지 키보드로 데이터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려고 system.in 객체와 연결된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스캐너 in은 new 스캐너에서 system.i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캐너 클래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x는 in.next int 이렇게 주면은 정수를 읽어서 변수 x에 대입하라는 거죠. 스캐너 클래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입력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에 next가 있는데요. 이건 스트링 타입 반환을 하는 거고요. next byte는 byte 타입, next short는 short 타입, next int는 int 타입, next long은 long 타입, next float는 float, next double은 double, next line은 string 이렇게 출력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캐너 클래스의 경로를 컴파일러에 알리기 위해서 import java.util.scanner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너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안에서 스캐너 2는 new scanner system.in을 해줬어요. 그래서 in.next int에서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x라는 변수에 넣어줬고요. 두 번째 입력받은 정수는 y 변수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받은 변수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x 값은 %x 여기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y 값 넘어가고 x 곱하기 y는 %d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출력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캐너 해줬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system.in 객체하고 연결된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각각 x하고 y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클립스에다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java.util.scanner 해줬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스캐너 테스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적었어요. 이렇게 다 적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스캐너 2는 new scanner system.in 해주고요. int x하고 y 각각 입력을 받고 print f를 써서 프린트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결과 제가 12하고 11을 입력했는데요. 12, 12 입력 초록색으로 나온 부분이 입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12, 12 입력해서 12 곱하기 12, 13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3은 156입니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산식이란 무엇이냐?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든 수식이 바로 연산식인데요. 연산자가 가운데 있고요. 피연산자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 더하기 1004라는 숫자를 더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연산자는 이 연산에 사용되는 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의 기호고요. 피연산자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머신은 기본적으로 32비트 단위로 계산합니다. 4바이트. 그래서 연산자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 있고요. 증감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씩 더해줄 거나 하나씩 빼주는 거죠. 비교 연산자, 크기 비교, 아니면 알파벳 순서 비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오게 됩니다. 논리 연산자, 이것도 true 아니면 false인 거죠. 예. 그리고 비트 연산자는 비트끼리 연산해서 and, or와 not 이렇게 연산해 줄 수 있고요.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사망 연산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수식이 EXPR이 참이면은 X값이 반환이 되고요. 거짓이면 Y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shift는 비트를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요런 그런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연산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덧셈 더하기 기호, 뺄셈은 빼기 기호를 사용합니다. 나눗셈은 나누기 기호를 사용하는데 자, 실수면 실수 나눗셈이 되고요. 모두 정수면 정수 나눗셈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정수 나눗셈을 한 다음에 나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연산자 %를 사용합니다. 나누기 연산과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누기 연산자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고요.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8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6인데요. 자바 언어에서 나누게 되면은 8 나누기 5는 1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8% 5를 쓰게 돼서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덧셈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더하기 5 해서 13, 뺄셈은 8 빼기 5, 곱셈은 8 곱하기 5, 나눗셈 8 나누기 5에서 1 목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8% 5는 나머지 3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교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거짓은 0, 그 다음에 1은 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자, 4가 10보다 작으냐? 이건 참이기 때문에 A는 1이 저장이 되고요. 8과 9가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B에는 0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포함한 수식의 값은 항상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를 2개 적으면은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연산자의 조건을 결합을 해서 true하고 false를 조사하며 논리 타입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제 그 관계 연산자 이용한 결과가 0 아니면 1과 같은 이런 참, true, 그러니까 거짓 아니면 참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또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age가 21보다 나이가 2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6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둘 다 참이면 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얘는 hours worked가 40보다 크거나 예요. 두 개 논리 합 크거나 그 다음에 sales가 25,000불보다 크다면 이런 거죠. 그럼 이것들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됩니다. 그리고 not을 붙이면은 is chapter member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의 그 값의 반대가 됩니다.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 거짓일 때 그 논리 곱인 경우에는 0이고요. 논리 합인 경우에 0이고 논리 부정이 1이 되는 거죠. A에 대해서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 부정은 다 반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d 논리 곱일 때는 둘 다 1일 때만 1이에요. 그리고 논리 합일 때는 둘 다 0일 때만 0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을 적용을 하고 조건에 맞는 결과값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쇼트 서킷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건식 1이 false인 경우에 조건식 2의 진리값과 상관없이 결과는 늘 false라는 거죠. and 연산일 때, 그쵸? 논리 곱일 때. 그래서 조건식 2의 진리값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false니까 당연히 false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식 1이 true일 때 조건식 2의 진리값과 상관없이 결과가 true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논리 합일 때 조건식 1이 true면 항상 true가 하나 있으니까 조건식 1을 볼 필요가 없죠.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쇼트 서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 연산자하고 시프트 연산자는 정수 타입에만 사용을 하는데요. 비트 연산자의 종류는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AND, 그 다음에 두 비트가 모두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가 1인 OR, 그리고 두 비트가 서로 다를 때 1, 동일할 때 0인 exclusive OR, 그리고 not 1은 0, 0은 1이 되는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ND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1, 1 같은 값 1만 있을 때면 1이고요. 01과 00이 있을 때는 다 0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OR 연산인 경우에는 1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1이죠. 둘 다 0일 때만 0이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OR는 두 비트가 서로 다를 때 1이고 동일할 때 0입니다. 그리고 not은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다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연산은 이제 A 연산자 B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왼쪽 shift B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자, 왼쪽 shift인 경우에는
A의 모든 비트를 왼쪽으로 B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최하위 비트가 빈 공간이 남죠. 이건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곱셈의 효과가 있습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곱셈의 효과가 있고 2를 계속 곱해주는 그런 효과죠.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경우에는 A의 모든 비트를 오른쪽으로 B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동할 때 최상위 비트와 동일한 비트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다 그럼 0으로 채워지고요. 1이다 그럼 1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2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3개인 경우 이걸 3개를 쓰면은 A의 모든 비트를 오른쪽으로 B 비트만큼 이동하고요. 이동할 때마다 최상위 비트를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비트만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쉬프트 연산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2비트씩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빈 2비트 공간을 0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00, 000, 00, 110은 00, 00, 00, 000, 1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밀린 2비트는 지워집니다. 사라집니다. 왼쪽으로 2비트씩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오른쪽으로 빈 2비트 공간을 00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쉬프트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연산식의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것이 바로 대입 연산자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이라는 값을 데이터 1에다가 대입하고 30을 데이터 2에다 대입하고요.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더한 결과값을 데이터 3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연산과 할당을 우리가 합쳐 놓은 것을 복합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복합 연산자는 더하기 등호처럼 대입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를 합쳐 놓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식을 간결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변수가 이전에 가졌던 값을 수정해서 할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적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코드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num은 num 플러스 2인 경우에 지금 num이라는 변수가 2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등호 뒤에 있는 대입 연산자 뒤에 있는 num을 지워주고요. 대신 더하기를 붙여서 num 더하기 equal 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카운트 변수에다 2를 내가 더하고 싶다. 그럼 복합 연산자 더하기 equal을 써서 count 더하기 equal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월급을 10% 인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샐러리는 샐러리 곱하기 1.1이에요. 이거를 복합 연산자 곱하기 equal을 이용해서 샐러리 곱하기 equal 1.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양한 복합 연산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하기 equal, 빼기 equal, 곱하기 equal, 나누기 equal, 퍼센트 equal 이렇게 있고요. 연산의 의미는 그 왼쪽에 있는 변수 값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변수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나머지에서 결과값이 다시 왼쪽에 있는 그 변수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증감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증감 연산자는 변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수 증가 연산자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변수의 기존 값에 2를 더하는데요. 이때 감소 연산자를 또 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마이너스에서 변수의 기존 값에 2를 뺍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전이형과 후이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이형은 증감 연산자를 앞에다 쓰는 거고요. 후이형은 증감 연산자를 뒤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감 연산자를 앞에 쓴 전이형인 경우에는 먼저 이제 변수에다가 2를 더해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2를 빼서 감소를 한 이 결과, 연산 결과를 적용을 하고요. 후이형인 경우에는 증가나 감소되기 전에 있는 그 변수 값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가나 감소를 하게 되는 게 바로 후이형입니다. 자, 연산자들 중에서 3개의 인수가 필요한 유일한 연산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조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이면은 물음표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문장이나 아니면 그 값이 리턴이 되고요. 아니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 예, 이 콜론 뒤에 있는 콜론 뒤에 있는 문장 또는 이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연산자도 쇼트 서킷 로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건식에 따라서 연산식 1과 연산식 2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토탈이 3,85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참이면은 이 첫 번째 있는 토탈에다가 1.10 곱해주는 것만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면은 토탈에다 1.05를 곱해주는 것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쇼트서킷 로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바로 이거죠. 토탈 곱하기 이꼴은 토탈이 3,85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1.10 곱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1.0 곱해줘서 이 두 문장은 똑같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 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연산자를 이렇게 적었지만은 앞에 적은 것보다는 뒤에 적은 게 더 먼저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데요. 다낭, 산술, 관계, 논리, 대입 연산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이 가장 먼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가장 마지막이 대입 연산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동일한 우선순위의 연산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수행하느냐에 대한 규칙인데요. 먼저 이제 동일한 연산자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앞에 있는 x 곱하기 y가 먼저 실행이 되고 결과값에다가 z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 되고요. 자, 그런데 대입 연산자인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y는 z부터 먼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값을 x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인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연산 규칙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요. 자바의 기본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연산자와 연산식에 대해서 연산자의 종류들,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 결합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